예,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종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첨단 AI 안전 및 신뢰성 표준화 동향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 내용은 전체 자료는 한 1시간 분량 이상 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발표 시간이 25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이제 첨단 AI라는 게 굉장히 뭔가 생뚱맞은 느낌도 있고 또 전체적인 오픈 소스 세션하고 이것을 어떻게 맞출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뒤에 이제 오픈 소스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제는 AI 안전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오픈 소스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주로 AI 관련된 표준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 표준, 그다음에 AI 신뢰성에 대한 뭐 레이블링하는 마킹 레이블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프로세스 표준 이런 것들을 맡아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겨울이 있었고 3차 지금 언제 겨울이 올지 모르는 채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가 딥러닝의 시대를 외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라지 스케일 AI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대규모 대용량으로 학습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첨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범주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프론티어 AI, 저게 이제 어디서는 어드밴스드 AI와 비슷한 용어이지만 조금 더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프론티어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AI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좀 더 위험한 능력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GI 또는 ASI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능력 정도의 수준이 되는 AI까지를 포괄해서 어드밴스드 AI 또는 첨단 AI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AI의 진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냐 하면 예전에는 뭐 한 달 정도 걸려서 어떤 광고와 관련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PC 시대에는 그게 한 일주일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대에는 그게 뭐 하루 정도면 됐었고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단 몇 분 만에 또는 단 몇 초 만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일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뭐 특히 또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위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AI에 대한 안전에 대한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예를 하나 들어버리면 이런 보시면은 딥페이크의 일종인데 같은 발음을 하는데 다른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죠. 또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한 화자가 발표를 하는데 다국어로 자연스럽게 립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실제 독일어를 하지 않고 한국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실제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람을 속여가지고는 돈을 빼간 뭐 그런 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영상을 실제로 아예 AI를 통해서 광고 영상 비슷한 걸 제너레이션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영상에 오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들을 다 AI로 만들었다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실제로 이렇게 상업용 광고를 만드는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러한 발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속도가 몇 년 뒤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몇 가지 뭐 몇 초 만에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2줄 써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초짜리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애틀이라는 로고가 써져 있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는 장면이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만들었으면 한 2,000원이면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다 위에 뭐 애틀이라는 로고가 있고 그 로고가 이제 은하수가 비치는 속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텍스트를 쓰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을 과거 같으면 만들려 그러면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3D 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만큼 더 발전을 하겠느냐라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 GPT,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게 서로 경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성능들 그리고 인간이 했던 능력들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AI의 IQ가 뭐 오픈 AI에서 만든 최근 버전이 120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120이란 얘기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말 그 사람의 모든 측면에서 120 모든 측면에서의 수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GPT-5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가 되면 뭐 굉장히 뭐 탑 5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정도의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인간의 능력들을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문자인식을 하는데 몇십 년 걸려가지고 인간 수준을 따라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기능이라고 토픽이 딱 정해지면 한 1, 2년 안에 인간의 수준에 금방금방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뢰성, 이 AI가 만든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는 주제가 과거에는 많이 얘기가 됐지만 최근에는 안전성이라는 이슈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안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2024년 올해 3월달 뉴스인데요. 백악관에서 나온 이제 어떤 보고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요약된 SBS 뉴스 꼭지였습니다. 결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등 주요 AI 기업 최고 경영진과 무기 전문가 등 200명 이상과 인터뷰에 작성한 미 국무부 용역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첨단 AI 시스템이 무기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붕괴를 위해 추적 불가능한 공격을 실행하라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 AI가 재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가 통제력 상실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AI와 AGI의 부상은 핵무기 도입대를 연상시킬 만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이 202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가 의학 등 인류의 도전을 극복해줄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위험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을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왜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불과 한 6, 7년 이내에 인간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아주 평균적으로 갖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인류 멸종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고위험, 그러니까 정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을 AI가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사소한 뭐 이렇게 딥페이크 정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 핵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를 생산한다라든지 무기화의 AI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AI가 활용됐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걱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국가 존립과도 연관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영국에서 모여서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 날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올해 이렇게 안전한 그리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협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결의문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후 작업들을 또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최초로 AI와 관련된 유엔 결의안이 만들어졌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첨단 AI,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AI는 굉장히 작은 모듈, 뭐 딥러닝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기능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지금 첨단 AI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 사회 혼란에 대한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최근에 이제 AI 사고에 대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AI 사고, AI에 대한 재난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작업들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사고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계속 리포팅을 하고 그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위험들이 생기고 있는 건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레틀리 선언에서 했던 내용은 그렇게 위험한 내용들이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통제 없이 관리되지 않은 채로 일반 회사를 통해서 개발됐을 때 위험성이 어느 순간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만들고 그 작업들을 해나가자라고 협의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다시 외쳐야 되는 단어가 이제 safety first, 안전제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안전제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1900년도 초반에 산업혁명 시기에 무작위적으로 기술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생산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훨씬 더 생산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전제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AI 분야에서도 기술적으로 발전을 빨리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면서 그 안전한 상태에서의 기술 발전을 고려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줄이는 것이 바로 이제 안전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 관리인 거고, 위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러한 표준의 체계들을 통해 가지고 선행 개발 단계, 양산 개발 단계에서 그런 위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속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더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한 내용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소티퓨 같은 이제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확률 공간 속에서 언노운하고 언세이프한 상황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가지고 굉장히 최소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프로세스 등의 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표준으로서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한 안전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관리, 품질 관리, 그리고 휴먼하고 AI 간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위험 관리 체계가 들어가야 되고
기능적인 위험,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보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국의 대응들을 보면은요, 일단은 여기 이제 이 그래프는 그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는 그래프를 에포크 AI라는 데서 발표한 걸 제가 좀 확장해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명령을 통해서 규제 대상들을 정했었고 이후 AI 액트에서도 규제 대상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 텐데요. 보면 10의 26승, 그리고 10의 25승, 10의 23승, 10의 20승의 학습 능력, 또 파라미터 모델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의 규모를 갖는 모델들은 반드시 문서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위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규제 의무 사항들을 정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U AI 액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 관리, 위험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그 위험 등급에 대한 관리 기준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unacceptable risk라는 것들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unacceptable에서 허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high risk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제 high risk에 해당되는데요. 하이 리스크 중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규제 체계와 연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라인을 정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올해 8월 달부터 발효가 됐고요. 2025년 2월부터는 금지되는 AI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2025년 8월부터는 GPAI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 26년 8월부터는 하이리스크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응 체계에 맞게끔 타임라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표준들을 그러니까 미국 내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면서 이제 표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그 레드 티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에 대한 많은 정리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AI 안전연구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 이러한 작업들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거버넌스 하면서 전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AI 안전연구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각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시면 미국의 AI 안전연구소가 발표된 게 11월 1일이고요. UK의 AI 안전연구소가 발표된 게 11월 2일입니다. 양 국가 간에도 경쟁이 있었던 거고요. 누가 더 하루 먼저 발표를 하느냐 가지고 싸웠던 흔적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제일 빨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5월달에 발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싱가포르이 그 다음에 발표를 했고 뒤로 이제 뭐 또 다른 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장관께서 이렇게 이제 5월달에 4분기에 발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에트리에 AI 안전연구소를 만드는 작업들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11월 창립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연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오픈 소스도 이런 생성형 AI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미드저니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AI 툴들의 어떤
성능이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 불과 한 2년 만에 어떤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생성해내는 퀄리티가 이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드저니 V1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햇빛을 받는 여자의 눈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줘라는 프롬프트를 줬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기괴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사진 수준의 내용들을 만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주선을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람 여자를 표현해라라고 했을 때 예전에 굉장히 만화 같은 내용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또 디테일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죠. 보면은 이제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는 거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오픈 파라미터 모델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픈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prietary LLM이 그러니까 즉 뭐 폐쇄적인 형태로 제품화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성능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뒤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오픈소스 LLM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근데 그러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들이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LLM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빠르게 확산될 수는 있지만 또 그 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내재된 채로 배포가 됐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오픈 소스는 다 장점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또는 누군가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돈 들어가는 일들, 뭐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그런 영역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키한 채로 모델이 배포가 되고 관리가 된다. 특히 특정한 메이저 벤더가 관리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커뮤니티에서 매니지먼트하는 오픈 소스다라고 하면 그러한 위험성들이 더 있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또 다시 부담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픈 소스의 다른 활동 중에 하나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들이 이제 이러한 안전에 대한 평가 검사 도구들을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AI 안전 연구소에서는 인스펙이라는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AI 모델에 대한 안전 검사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배포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누구든 다시 본인에 대한 모델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의 니스트에서는 디플로마라는 검사 도구를 또는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국의 AI 안전연구소의 도구랑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은 AI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프레임워크가 연계되는 검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서 이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LLM 라마에서는 이렇게 오픈 소스의 어떤 그 취약할 수 있는 점들 이제 그런 레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ML 코먼즈가 AI 세이프티에 대한 벤치마크를 본인들이 좀 리더십을 갖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ML 코먼즈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벤치마크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뭐 메디컬 도메인을 비롯해서 AI에 대한 세이프티, 그 다음에 기타 얼마 전에는 또 하드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셋들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리더십을 갖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표준화 기구와 그 릴레이션십을 잘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안에서 ML 코먼즈에서 굉장히 많은 워킹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액티비티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대충 준비를 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빠르게 좀 넘어가 버린 경향이 있는데 발표 자료는 아까 보니까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